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테이크 2 두 번째 찍습니다. 같은 내용을. 아이고 하다가 발음이 자꾸 꼬여가지고요. 말도 꼬이고 발음도 꼬이고 그래서 다시 시작했네요. 예, 어제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정부 형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의원내각제를 했잖아요. 오늘은 의원내각제와 함께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 형태의 기본이 되는 대통령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굉장히 다양한 정부 형태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의 한 90% 정도의 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원형으로. 물론 거기서 조금씩 변형은 되지만 각자 나라의 그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은 되지만 기본 틀은 거의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원내각제를 배웠던 거고 오늘은 이제 대통령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조금 내용이 적은 듯하나 뭐 고만고만하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도 꽤 긴 시간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대통령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런 국정이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이게 대통령제입니다. 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간단히 얘기하면 뭐 이런 데서 차이가 나요. 국가 원수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는 국가 원수와 누가 행정부 수반이 이게 분리됩니다. 이게 대통령제는 아니죠.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차이가 확 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의원을 선출하고 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하죠. 이런 데 비해서 대통령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즉 내각이 그 정치적 책임을 의회에 지는 데 비해서 대통령은 그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집니다. 뭐 이런 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출의 차이 그리고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동일하게 하느냐 서로 분리하느냐 이런 데서 나오는 차이가 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권으로 분리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으로 분리되더라. 여기서 오는 차이, 뭐 이런 차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령제 가보도록 이미 갔죠. 예, 대통령제 계속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내각제랑 좀 차이가 나는 배경이죠. 우리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의원내각제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원내각제 영국에서 왜 시작됐다고요? 왕이 얘가 왕에 의한 일종의 권력 독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귀족들과 싸웠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원내각제는
왕의 권력을 줄이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래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분리했던 겁니다. 근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하잖아요. 미국이 원래 어디 식민지였죠?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요,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의 독립군은 말 그대로 민병대 수준이었단 말이죠. 얘는 전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 얘네랑 전쟁을 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면서 모든 것에, 그리고 전시 상황이니까요. 전쟁 상황이니까 모든 것이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돼요. 의사결정 같은 것들 일단은 빨리 효율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 독점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꾸 오늘 이게 눌리네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형태를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영국의 왕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 영국의 왕만큼은 가져야 되죠. 권력을. 그래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지도력을 주는, 그렇다고 왕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 왜? 왕하고 싸우는데 왕을 내세울 수는 없죠. 자기는 왕정 싫다고 지금 독립전쟁 하는데 왕을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왕은 아닌데 거의 왕만큼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채택합니다.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이렇게 있었던 거를 국가 원수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의 이름을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성립 배경은 좀 이제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는 이미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애로부터 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거고, 대통령제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애랑 싸워야 하니까 걔에 못지않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특징 볼게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독립. 입법부와 행정부의 독립? 그럼 뭔데? 여기는 뭐죠?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예. 이 뭐죠?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 얘네는 독립. 권력 분립 체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얘네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렇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권 분립이라고 얘기해요. 이권. 근데 대통령제는 어떻게? 입법부는 입법부, 행정부는 행정부, 사법부는 사법부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삼권 분립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독립입니다. 정말 엄격한 독립이에요.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미드가 있는데 워낙 옛날 미드라 여러분들은 말해도 몰라요. 웨스트 윙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 드라마가 있었어요. 웨스트 윙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을 하러 갔어요. 근데 국회에 그냥 바로 들어가질 못하고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문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국회 이제 회의장에 들어가는 문이 딱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비원, 국회 이렇게 경비원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모자 그리려다 그래서 국회 경비원이 딱 있고 여기 대통령이 딱 이렇게 서 있다가 대통령이 국회 경비원한테 여기 문 지키는 경비원한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시죠. 이러니까 딱 문이 열리고 국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왜 이러냐? 국회는 국회, 대통령은 대통령인 거예요. 국회는 국회, 대통령은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국회의 어떤 권한, 국회의 위상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는 거죠. 전혀 다른 서로의 권력 분립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전통일 뿐이고요. 실제로 보면 누구 힘이 제일 세냐? 그럼 무조건 행정부 힘이 제일 세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뭐 국회의장 힘 세겠지만 대통령 힘이 제일 세요. 미국도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힘이 원래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그런 관습이나 그런 거는 지킨다는 거죠. 우리처럼 막 대통령이 뭐 옛날에 막 있었잖아요. 누구 때 무슨 친박이니 뭐 진박이니 대통령이 뭐 자기 출신 정당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국회의원 공천을 막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막 제왕적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만 옛날에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표현도 썼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왕이 무슨 제왕처럼 굴어. 그러니까 입법부 의원들마저도 막 왕이래네. 대통령이 막 자기 수족 부리듯이 하고 그런 좋지 못한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이던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좋지 못한 형태를 보이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한테서 공통으로 나타나던 현상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의 역사는 짧으나 그 성과는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자부심이 있는 게요. 진짜 우리 서유럽 있잖아요. 여기가 약간 셉니다만은 셀 수도 있는 거죠. 수업하다 보면 서유럽하고 북미,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서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는 뺄래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그지 같은 나라니까. 좀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그 다음에 호주, 또 어디 있죠? 뉴질랜드, 이런 선진국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나머지 국가 중에 딴 거 다 빼고 정치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탑이에요. 우리나라가 탑이에요. 우리나라는 요즘 트럼프 때문에 미국도 좀 그지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거의 2급이에요. 일본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한참 아래. 대만 한참 아래. 싱가포르 더 아래. 싱가포르는 독재국가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치 아는 사람들은 정치학을 공부하고 좀 아는 사람은 싱가포르는 거기는 그냥 독재국가예요. 없어요. 그나마 일본? 근데요, 이 사이에 갭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1등, 2등, 3등 이렇게 있는데 1등 기록하고 2등 기록은 비슷한데 그 밑에
한참 뒤에 3등 있는 이 사이에 실력 차이 엄청나게 큰 거 있죠.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적으로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진짜 우리나라 인정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인정합니다. 물론 약간 취약성도 있습니다. 약간 취약성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갖고 있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제도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민주적 시민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 다시 얘기로 돌아올게요. 딴 쪽으로 좀 샜죠. 돌아올게요. 예, 다시 일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 원리에 충실하더라. 어떻게? 삼권 분립으로. 자, 대통령과 의회 의원 모두 국회에 의해 선출됩니다. 의원 내각제랑 자꾸 비교하게 되죠. 의원 내각제 또 그리네요. 국민은 의원을 선출하고 의원이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죠. 행정부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대통령제는 어떻죠? 국민이 의회를 선출하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죠.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를 비교해 가면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본격적으로 비교할 겁니다. 근데 수업을 하다 보니 자꾸 이제 비교하면서 할 수밖에 없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할게요. 자, 그 다음 행정부가 철저하게 독립되더라. 자, 대통령과 의회 모두 국민에게 선출되고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죠. 이거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국회의원의 강요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형된 형태라 하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강요를, 즉 장관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3학년 애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막 지금 학교가 난리네요. 엄청 시끄럽네. 소리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얘네는 어떻죠? 얘네는 강요 겸직 가능하죠? 얘네는 겸직 안 됩니다. 자, 법률안 제출권. 얘네는 내각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죠? 얘네는 법률안 제출권이 의회에만 있습니다. 왜? 자, 법을 만드는 건 누구의 고유 권한인데요? 이건 고유한 권한이에요. 누구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건 의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이런 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정부는 오직 법의 집행만 해라. 이런 겁니다. 넌 행정만 해라. 법을 만드는 건 의회의 철저하게 고유한 권한이다. 건드리지 마라. 왜? 철저한 권력 분립이니까. 자, 그래서 법률안 제출권이 의회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좀 빨리 끝날 것 같긴 하네요, 이번 시간. 자, 그 다음에 입법부와 이제 행정부가 서로 어떻게 견제하느냐. 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뭘로 하죠?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으로 하죠. 얘네는 그럴 수가 없어요. 대신에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제적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위원회 다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안이 통과되는데, 이 법률안이 다시 그러면 이게 대통령한테 가요. 대통령한테 가는데 대통령이 난 이 법 반댈세 그러면 난 반댈세 그러면 거부해버려요. 거부해버리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의원 제적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 거죠. 물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다 무조건 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렇게 재의결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요건을 까다롭게 바꿈으로써
대통령이 의회 폭력, 의회의 폭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의회 폭거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회는 각종 동의권과 승인권을 갖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자, 행정부가 힘이 있는 이유는요, 사실 이게 있어서 그래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얘네가. 그런데 이 예산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이거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으면 뭐예요? 행정부가 뭔 일을 해? 사실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게 다 뭐예요? 다 돈인데. 이게 대표적인 동의권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동의권이에요. 미국은요, 우리랑 좀 다르죠. 미국은요, 매년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게 행정부 셧다운이에요. 행정부 셧다운. 아이, 오늘 자꾸 이게 눌리네. 행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행정부 문 닫기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예산을 막 짜가지고 국회에 보내는데 국회에서 이게 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예산이 승인이 안 돼 버려요. 그러면 행정부가 문을 닫아요. 정부가 휴업에 들어가요. 휴업.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죠? 미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물론 모든 정부가 다 휴업하는 건 아니죠. 필수적인 요소는 돌아갑니다. 필수적인 요소는 돌아가는데 뭐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은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잘려요. 잘려요. 근데 이제 미국 공무원 제도는 우리랑 좀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막 시험 보고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뭐 월급이 계속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랑 좀 달라서 일종의, 그러니까 잘린다기보다는 일종의 무급 휴직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휴직 상태 같은 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출근도 안 해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청 여기 주민센터 이런 데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도 안 받고 뭐 이래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예산 처리를 안 해줬고 예산 처리를 안 해주면 예산이 없는데 돈을 집행하는 건 불법이에요. 명분은 이런데 사실은 야, 우리 문 닫았어, 이네 빨리 예산 처리해줘라고 압박하는 수단도 되는 거죠. 아무튼 미국은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이에요. 전형적인 미국.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통령제는 전형적인 미국의 대통령제를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승인권 이런 거는 뭐냐면 비준 동의, 이것도 동의권이네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또 대표적인 게 뭐죠? 뭐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다음에 주요 공직자 취임에 대한 승인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다음 요거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고요. 요거로 입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있습니다. 요거로 또 뭐죠? 요거로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우리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또 유례 찾기 어려운 고위공직자, 가장 대표적인 고위공직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고위공직자 대통령이고요. 의회가 얘를 어떻게 했죠? 탄핵해버릴 수 있죠. 탄핵소추. 대통령이 정말 못해. 탄핵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탄핵소추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심판을 해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방대법원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은 데거든요. 거기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국가 원수.
국가원수.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서로 별개다. 요거.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는 원수대로,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 수반대로인데, 대통령제는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자, 일반적으로는 부통령제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총리가 있네요. 대신 뭐가 없죠? 부통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되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원래 두 제도의 장점을 따려고 그랬는데 두 제도의 단점만 따졌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거 할 때 얘기할게요. 자, 장점 볼게요. 장점.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더라. 이게 장점이죠, 단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장점인데요. 나쁜 방향으로 가면 단점인 거예요. 자,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5년 하잖아요. 5년 동안 국민이 뭐 얘기를 하건 뭐 국회가 얘기를 하건 안 들어먹고 그냥 쭉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정책의 계속성인데 나쁜 말로 하면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나쁜 말로 하면 뭐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국민의 정치적인 요구에 굉장히 둔감한 거죠.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굉장히 둔감하죠. 얘는 정치적 책임,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의원내각제는. 얘는 둔감한 거예요. 대신 얘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제가 여기 써놨던 거? 지난 시간에 썼던 거? 자꾸 바뀌면, 행정부가 자꾸 바뀌어서, 국정의 지속성, 국가 정책의 계속성이 떨어진다. 그런 단점이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얘는 계속성이 보장되는 건 장점이지만 국민 요구에 둔감한 게 단점이죠. 그걸 여기서는 이제 독재 출현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한 거죠. 왜냐면 안 잘리니까. 자, 그 다음에 장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더라. 여기서 단점은 뭐였죠? 다시 의원내각제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의회 다수파가 내가 구성하기 때문에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됩니다. 얘는 엄밀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엄밀히 얘기해서 의회는 의회,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연결이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연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다수파가 이상한 법률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얘를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단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나겠네요. 예, 단점으로 가볼게요.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서 독재의 출현이 우려된다.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독재를 경험한 나라들을 보면 다 대통령제예요.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제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였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제죠. 남미, 뭐 브라질, 뭐 칠레, 뭐 볼리비아, 아무튼 남미 국가들. 그 정치적 혼란,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뭐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어디죠? 필리핀. 코로나로 그거 사람들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통제해놨는데 밖에 나오면 총 쏴버리는 필리핀. 웃기는 나라예요 진짜. 또 어디죠? 뭐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 독재에 있는 나라들 다 대통령제예요. 다.
왜냐면 대통령제는 태생적으로 독재 출연이 가능해요. 왜? 권한이 원래 처음 시작 때부터 권한이 대통령에게 되게 집중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 대통령제를 하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나라에서 대통령제를 하면 독재 출연이 너무 쉬워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해결이 안 돼요. 의회는 의회대로 대통령을 계속 공격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의회 뭐 법률안 나오면 계속 거부권 때려. 그럼 둘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의원내각제는 어땠죠?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행정부나 의원내각제, 그러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의원내각제는 행정부랑 입법부랑 서로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도,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도, 국회의원, 장관도, 국회의원, 그러니까 행정부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도 입법부의 일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뭔가, 입법부 안에서 뭔가 지지고 볶고가 여기 안에서 다 일어난단 말이죠. 이 안에서. 그런데 대통령제는 아닌 거죠. 얘 따로 서로 별개니까.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게 맨날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는 경우에 해결이 꽤나 어려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치 요구에 굉장히 둔감하더라. 우리 있었잖아요. 우리 물론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뭐 4대강 이런 거 할 때 국민들이 엄청 반대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이런 거 어떤 정책이 국민들이 뭐 욕을 하건 뭐 하건 일단 해놓으면 가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좀 더 다를 수 있는 거,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 같은 거 하잖아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그냥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 달려가잖아요. 계속.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통령제의 단점 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47분, 48분 꽉꽉 밟아서 원래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프린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한 20분이면 하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애매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무 또 많이 한 것도 있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해보고 일단 거기까지 하는 거로 목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면 또 50분 꽉 밟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